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늦은 시간에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 촬영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자, 우리가 항상 종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왜? 우리가 다음 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의 종가가 가장 큰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도 그냥 금요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19일까지 꽤나 오랫동안 목요일까지 차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설 때 우리 여러분들 현금 많이 필요하시죠? 왜 필요해요? 이제 뭐 조카들 뭐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는 그런 현금의 유동성도 가장 많이 활발할 때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도대체 또다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섹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종합에서만 보더라도 다우존스부터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 시간에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흐름 그대로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우리가 어제 코스피 지수가 150포인트를 올려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500포인트까지 안착은 되어 있지만은, 자, 그래도 계속적으로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약세에 대한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왜? 결국에 연휴가 길고 우리가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인 이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피 안에서 시가총액 1위로 들어와 있고,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가장 큰 주도주와 대장주로 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또 어제 우리가 이제 8%에 대한 고가를 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도 떨어지고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184,400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변동성을 가져간다는 게 뭐예요?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매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매도해야 되냐라는 걸 여쭤보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신규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직까지 진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내가 진입을 못 하셨다라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주야 라고 하시는 분들 안에서 왜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매도 고민을 왜 하시는 거죠? 자, 매도 고민을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20만 원에 내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짚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만큼, 우리가 아직까지도 매수의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 안에서 매도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심리 자체가 불안함을 가져가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마다 평단가가 다르고 손절가가 다르고 목표가가 다를 텐데, 우리가 이 중 안에서 목표가를 제시할 때도 20만 원도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저점 구간이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하실인 거죠, 사실상. 지하실이고 20만 원은 돼야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자, 36만 원, 뭐 42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18만 4천 원에서 왜 매도 고민을 하시냐? 우리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보다 주식을 잘 아는 경우가 아니면은, 일단 그들이 뭐 정확하다라는 건 아니어도 그들이 제시했었던 목표가가 있을 거잖아요.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가, 그 부분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지, 한참 떨어진 지금 구간에서 왜 굳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절대
절대로 우리가 건강한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관점 자체를 우리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관점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언제까지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모멘텀 뭡니까?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AI라는 가장 큰 섹터에서 나왔죠. 이 AI가 파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로봇이 있을 거고 자, 원전이 있을 거고 현재 뭐 풍력 이런 거 원전 왜 있습니까? AI를 상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었던 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한 해에는 결국에 AI 주도 섹터로 인해서 모든 증시가 올랐습니다. 자, 지수 자체가 우리가 4천 코스피를 올려다 볼 수 있었고 5천 코스피를 돌파하고 이런 거는 결국에 이 섹터가 가장 큰 활발한 이슈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그 위로 보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 증시부터 시작을 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AI가 만들어냈었던 결과물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도 올라갔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었던 거죠. AI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맞지만은 흐름을 굉장히 잘 탄 겁니다. AI라는 흐름을 잘 탔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타점과 이 여러분들만의 섹터를 잘 고르셨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럼 이 AI가 2025년도 한 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어. 그러면은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이 AI라는 틀 하나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었던 이제 파생들이 가장 독보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로봇이면 로봇, 반도체면은 반도체, 뭐 원전이면은 원전, 자 풍력이면 풍력, 조선이면 조선이면서 이 하나하나의 개별의 섹터들만 따로따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AI의 증시가 굉장히 좀 아쉽게 떨어졌었죠. 우리가 이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반도체, 자, 미증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로 떨어졌을 때 우리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수급의 충격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이 충격은 왜 받은 거예요? AI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AI에 대한 증시가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팔란티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 S&P 500, 나스닥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증시 뭡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같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영향을 받았었던 빅테크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들, 원익홀딩스, 뭐 휴림로봇 여러 가지 로봇 섹터들 아니면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 섹터들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부터 코스피 지수가 같이 떨어질 수 있었던 건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만이 어떤 섹터만이 살아남았습니까? 자, 반도체만이 살아남았다. 반도체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부분을 알면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수급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이고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드리죠. 왜?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를 치고 올라가는 데에는 외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 제가 이거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수급에 대한 동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가 가장 실제로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이탈이 쭉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차트를 먼저 보게 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급부상이 올라온다라는 섹터를 알고 있었을 때, 항상 눌림목 구간 없이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경우는, 자,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를 끌고 가면서, 아, 내가 물려 있었던 전고점 부분에 도달하게 되다 보니까, 자, 여기 한번 강하게 저항 구간 맞고 떨어지겠다라고 생각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갈 때, 아,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과 개인들의 이탈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부분을 알았었기 때문에 딱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눌림목 구간에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다시 한번 끌어올라왔었고, 좀 끌어오다가 다시 한번 횡보에 대한 박스권 구간에 가지고 왔을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10만 원, 그래 10만 원까지는 갔어. 야, 10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하는 거 이번에는 뚫어줬어. 자,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다르죠. 왜?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고가를 치고 올라가기까지 항상 우리가 반복적인 패턴을 유지했다라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장대 양봉을 한 이틀 정도 쏟아내게 되면은 이 박스권 구간을 한번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틀을 걸러내놓고 이틀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2, 3일 자 횡보 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그냥 횡보를 가져가는 거고 다시 한번 이틀의 장대 양봉 2, 3일에 대한 박스권 다시 이틀에 대한 장대 양봉 2, 3일에 대한 박스권 장대 양봉 또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빠져주고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이제는 사실상 우리가 주가가 조금 눌리더라도 개인 주주님들이 다시 그냥 차익 실현에 가져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지 주가가 계속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불안함을 심을 수 있을 만큼 주가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민하실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의 근처에 도달했을 때, 자, 내가 이제 10만 원에 들어왔어, 12만 원에 들어왔어, 14만 원에 들어왔어, 내가 뭐 5만 원 선 구간부터 갖고 있어. 우리 여러분들마다 이제는 내가 주가가 하루 이틀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진행해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잠시 차익 실현이 좀 빠지는구나.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 이런 방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패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아시죠? 외인들의 힘으로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외인들이 힘을 받아주면은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누가 팔아요? 그걸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줬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인들이 사는 물량을 개인들이 팔았고 개인들이 살 때 또다시 주가 떨어질 때는 외인들이 반복적인 손바뀜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외인들이 샀어. 근데 개인들이 팔았으니까 가능했죠. 하지만 결국에 신고가를 찍음에도 자 개인들이 사주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패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고 모든 분들이 알아요. 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검은머리 외인들이 아니라 진짜 삼성전자를 끌고 가고 있는 외국계 대은행들 뭐 JP 모건, 서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야만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그 올라가는 부분마저도 개인들의 이탈이 있어야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야지 그들이 물량을 받아주는 것처럼 자 그들의 물량이 있었어야 가능했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반복적인 패턴에 인해서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매도를 진행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 물량까지도 주가를 뺄 수가 있다.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자, 2월 6일 날 말도 안 되는 주식 몇 주 안 되는 걸로도 그냥 시간의 거래에서 그들끼리 자전거래를 통해서 자, 주가를 잠깐 어떻게 했어요? 딱 5분도 안 되는 거의 1분 내외 안에서 주가를 밀어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말아 올린 것처럼 그냥 보여주기식 한 거예요. 이런 보여주기식 매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불안감을 상쇄시키고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불안감에 인해서 일희일비하시면서 내가 매도를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가고 30만 전자 가고 당연히 40만 전자의 여러분들 수익의 계좌가 극대화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불안감 없이 매도를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고점에서 비중 다 덜어낼 수 있는 정확한 타점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증시가 아무리 올랐고 종목을 잘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만큼 안전하게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일직선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상 없죠. 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신고가를 찍었죠. 자, 잠시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결국에 원전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AI라는 거대한 섹터에 결국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서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연초에서만 보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슈퍼사이클을 끌고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원전이 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맞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 박스권이라는 강한 길었던 이 박스권의 횡보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안감도 많이 심었을 겁니다. 이 불안감에서 이탈 나오는 개인주주 여러분들 많을 수밖에 없죠. 보게 되면은 자, 개인들의 보유성이 빨간색일 때 이탈 나오는 물량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차트에 나오는 눈으로만 확인하더라도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개인주주 여러분들 못 버틴다니까요.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탑승했네. 근데 떨어지면 뭐해? 다시 털어내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이미 웨인들 치고 다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전이라고 아무리 강대한 섹터를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세력들 큰 손들이 움직이는 투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어치에 대해서 두산 에너벨트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움직이는 금액의 단위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올릴 수는 없어도 세력들은 단기간에라도 물량을 올리고 떨어뜨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과 세력들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들 좋아 AI 주도 안에서 원전 섹터 좋은 건 알겠어. 멀리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알겠지만은 결국에 나는 이런 큰 손들 세력들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갔을 때는 그냥 공매도 말고는 특히 신경 쓸 세력들이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매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공매도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 말고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오션이나 뭐 이제 조선의 대형주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 흐름 차트에 대한 흐름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슈퍼사이클을 겪는 건 맞아요. 이런 거는 삼성전자도 겪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겪고 여러 가지 종목들 다 겪죠. 내가 주도주의자 대형주다라고 하면은 이런 슈퍼사이클은 다 겪어요. 하지만은 겪고 나서 이런 박스권 횡보 구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템포 퀄투스 통과해서 엔비디아에서 납품해 내가 지금 시점에서 SK 하이닉스와 동일하게 다시 선상에 서면서 우리 기술력 입증했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밀어내고 나서 엔비디아에다가 우리 둘이 독점 공급을 계약한다라는 이슈를 보여주면서 우리 기술력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과 펀더멘탈 기술력에 대해서 입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지금 PER 수치가 우리가 조금 고평가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평가된 기업이 아니라 아직 수치 반영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왜?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인 만큼 부실 기업 이미지 없지. 이미지 안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라인을 최대 주주로서 갖고 가고 있다. 우리가 기술주 안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으로 끝까지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너네들 나 믿고 그냥 따라와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검은머리 외국인 세력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외국계 은행권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 결국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모멘텀과 이 펀더멘탈 자체들이 여러 가지 합작품이 튼튼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자 2월 6일 우리 언제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외인들 이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개인들의 힘으로 근데 개인들이 그냥 바보도 아니고 자 주가 떨어졌다 그냥 담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고 우리가 통과했었던 그 퀄 테스트 입장 안에서도
우리 앞으로 시장의 가치, 미래지향성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AI 시장 꽉 잡을 거 알아.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권들이 나가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매수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 계속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의미 없이 근거 없이 매도 진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몇몇 분들 중에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가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걸 어필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말이 길어졌었는데,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인 목표가도 좀 잡아봐야 되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도 조금은 잡아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10만 전자 아래로 샀다, 평단가가 10만 원 아래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이제 36만 원 정도 되고 있죠. 36만 원에서 이제 42만 원까지 조금은 많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수치에 맞춰서 부른 가격대다 보니까 뭐 조금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정확한 가격제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다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으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대응하면서 갖고 가겠지만은, 내가 10만 원 아래이신 분들은 한 이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10만 원 위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평단가가 조금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기 목표가 26만 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다. 아직까지 신규 진입 못하신 분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고, 뭐 시간의 거래는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거를 또 매수를 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20만 원이 좀 넘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가 있으니까 조금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 잡아서 매수 타점 잡는 걸로 하고, 10만 원 이상으로 들고 오신 분들은 26만 원 선에서 내가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가면서 이 매도를 반복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아예 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7만 원이든 좀 오랫동안 보려고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매도 생각하지 말고 차트 끄세요. 그냥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오래 갈 거다라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36만 원, 42만 원 될 때까지는 그냥 담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분기로 따지게 되면 2026년도 한 7, 8월 달까지는 조금 두세요. 왜냐면은 7, 8월 달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지 이제 2027년도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2027년도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생각 안 갖고 가고 쭉 우리가 삼성전자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김팀장,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잊지 말고 우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김팀장이 우리 영상 제작을 진행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